자, 1편에 이어서 취득세를 낼 때 실제 현장에서 실무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됐던 그런 내용들을 질의응답 형태로 행안부에서 좀 준비를 했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하나하나 좀 보시면 1세대의 범위를 물었는데 국세, 소득세법에 나와 있는 1세대의 범위와 지방세법의 1세대의 범위가 조금 달라요. 근데 요번에 제가 쭉 내용을 읽어보니까 지방세법의 1세대의 범위가 국세 1세대의 범위를 조금 어느 정도는 준용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취득세를 내는 기준의 1세대의 범위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입니다. 쉽게 말해서 1세대로 구성하고 있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은 1세대로 보는데 여기에는 동거인은 제외입니다. 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배우자가 따로 살아도 또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따로 거주를 하더라도 1세대로 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뀌었던 내용이 보니까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요번에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하면서 요 내용도 조금 보완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취업을 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 1세대에 포함이 되는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나와 있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분가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 중위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이 175만원입니다. 175만원의 40%면 70만원입니다. 7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만약에 부모와 구분하여 분가해서 별도의 세대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요 내용을 실무에서는 잘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공인중개사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요런 내용을 조건을 만들어서 또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성년자가 소득요건이 충족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미성년자인 경우에 소득요건이 충족하더라도 부모의 세대원 1세대를 포함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한 경우에는 다주택자가 되는지, 요 내용인데 요것도 2020년도 1월 달에 취득세가 바뀌었는데 그 내용하고 약간 좀 보완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입니다. 동거복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만약에 합친 경우 65세 이상 직계 존속과 자녀의 세대를 각각 독립된 세대로 간주하겠다. 요건 잘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효도를 하기 위해서 합가를 해서 동거복양을 하는데 앞에 취득세의 어떤 형태에서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주택수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네요. 그리고 30세 이상의 자녀, 아까 30세 미만의 자녀는 결혼을 하지 않아도 1세대로 받습니다. 단지 소득이 중위소득의 40% 7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 분가를 해서 따로 살게 되면 각기 세대로 받죠. 그리고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요런 내용도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10세 이상의 자녀는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앞에 내용과 많이 바뀌었습니다. 1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혼인을 한 자녀는 별도의 세대로 받고요. 그래서 30세 이상의 자녀와 혼인한 자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중위소득 40%인 경우에는 어떻게 받습니까? 별도 떨어져서 살게 되면 각각의 세대로 보겠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1세대 개념에 합치지 않겠다라고 봐서 올 초에 2020년도 1월 달에 취득세법이 개정이 된 그런 내용들에 좀 불합리했던 부분을 요번에 새롭게 보완을 했네요. 마찬가지로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는 앞에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세대 내에서 공동 소유하는 경우는 개별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가 1개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렇게 보는데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저와 다른 세대가 공동으로 있으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요거는 앞에 내용과 똑같습니다.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또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수 계산 방식은 이렇게 해놨는데,
요 내용은 양도소득세에 적용이 되는 내용을 약간 준용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속 상황을 고려해서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주택을 소유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기존의 주택 세율 1에서 3% 적용을 했고, 만약에 5년이 지났을 때 상속주택을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수를 포함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지 그 주택수에 포함할 때 상속주택을 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공동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판단하겠다. 이랬습니다. 개정 전에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1%라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이 내용은 약간의 양도소득세를 좀 준용했던 것 같아요.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하고 최연장자 순으로 판단해서 그 분한테만 주택수로 인정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지방세법의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했던 내용들을 보면 올 초에 진행됐던 부분에 불합리한 부분은 오히려 개선을 좀 해놓은 것도 있어요. 자, 지금부터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분양권 및 입주권도 취득세가 중과가 되는지. 내년부터는 법이 통과되고 난 뒤에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분양권 및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가세 대상은 아니며, 원칙은 분양권하고 입주권 자체는 아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취득세 가세 대상은 아니라고 한 것 같습니다. 추후에 분양권 및 입주권을 통해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된다.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을 해서 사용 승인일부터 보유기간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주택을 취득하는 내용으로 보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입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승계조합원의 경우에는 입주권 취득 시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관리처분 인가고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사업시행 인가입니다. 그로 인해서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조합은 입주권이라고 명명하죠. 그때는 철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를 합니다. 조합은 입주권의 경우에는 4.6%를 적용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다만 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소유주택수에는 포함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분양권하고 입주권 자체는 취득세 가세 대상은 아닌데,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주택으로 확정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주택수 포함이 되잖아요.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부동산은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다른 주택을 매도할 때는 주택수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인 것 같아요. 일단 양도소득세에 관계되는 내용을 준용을 했다라고 보는데, 이 내용은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소유주택수에는 포함을, 그럼 소유주택수에 포함을 해서 취득세를 중과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 내용은 좀 애매하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주택 유상취득에 대해서 취득세 중과 규정을 적용할 때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중과 여부를 판단했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신규 주택분부터 적용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하는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부터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입주권이나 분양권, 여기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 재산세 가세 대상이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가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그러니까 오피스텔도 업무용 오피스텔이 있고 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을 하겠다 이랬습니다. 앞에는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양도소득세를 많이 준용을 했네요.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실질가세 원칙에 의해 가지고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해서 양도세를 부과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적용했다라고 보는 거고, 오피스텔 분양권, 오피스텔 취득 후 실제 사용되기 전까지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겠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을 하고, 이런 내용이네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오피스텔 취득 시점에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취득세는 4%로 적용을 하네요. 이거는 주택으로 안 본다는 소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수에는 포함을 하는데 취득세는 4%를 적용한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래서 이거 좀 애매한데,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을 하겠다. 주택수에 포함을 한다는 것은 국세와 양도소득세 계산을 할 때 주택수에 포함하는 내용과 지방세법에 해당되는 주택수에 대한 논란이 좀 있다 보니까 일단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 주택수에는 포함을 하는데 양도세 중과는 안 하겠다, 그런 내용이네요. 건축물 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의 4%,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이 아니고 4%를 적용하겠다, 그런 내용이네요.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주택수에 이제 포함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고, 만약에 다른 용도 전환할 때는 소주택에 포함을 하겠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노인복지주택이라든지 공공주택 사업자 등에 대해서 공성이 높거나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합산이나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이사 가기 위해 주택을 취구하러 취득한 경우, 요거는 일시적으로 이주택 된 경우에는 신규 주택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주택을 취득할 때 우선 1주택 세율로 신고 납부하면 되고, 만약에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돼서 종전주택을 3년 이내죠. 3년 이내 처분하지 않으면 2주택에 대한 세율 8%의 차액을 새로 추징하겠다, 쉽게 말해서 사후관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처분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만약에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자기가 취득했던 그 날짜별로 해서 이제 좀 다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1년입니다. 1년 이내에 처분을 해라, 그런 내용이고요. 다주택자가 이사가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은 일시적 주택 소유로 보아갔을 때는지, 일단 다주택자가 이사가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지 않겠죠. 당연히 중과세율 적용됩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였는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하는지, 요 내용,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은 종전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새로운 주택을 사고, 이 새로운 주택을 사고 난 뒤 3년 이내에 그 종전주택을 팔아야지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해가지고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인데, 그렇지 않죠. 당연히 아파트가 지어지는 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주택수에는 포함이 되지만 분양권이나 입주권 자체는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실체가 없죠. 당연히 건설을 하고 있는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준공 후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되죠. 예, 그런 내용입니다. 재건축 사업으로 거주하던 주택에서 퇴거하면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재건축된 주택에 입주하면서 신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요거는 예외적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에 다른 대체주택, 어차피 사업시행 인가 후에 사업이 진행이 되면 나중에 이주나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 가서 전세로 살든지 또는 다른 집을 살 수도 있겠죠. 그 집을 사는 경우에는 대체주택으로 봐가지고, 이 대체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만 하면 이 새로 샀던 대체주택을 비과세를 해주는 그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있어요. 요 내용을 가지고 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일단 요 내용도 일시적 2주택으로 보네요. 네. 아주 많이 보완을 많이 했네요. 예. 재건축 주택의 완공 시까지 일시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점을 고려를 했다라는 내용인데, 주택 입주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신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보겠다.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를 받으려면 완공되기 전, 완공 후 2년 이내에 주택을 매도를 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거든요. 예, 사유관리를 주는데 이건 또 3년이라고 1년을 좀 길게 받네요. 이 내용은 조금
체크를 잘못한 거 아닌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과 같이 연계를 한다 그러면 이 2년이 돼야 됩니다. 2년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계약한 주택도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는지 앞에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증빙서류, 부동산 실거래 신고 자료죠. 이런 내용으로 해서 증빙이 되면 기존에 있는 종전세율을 적용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건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공인중개사분하고 좀 긴밀한 협의를 좀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에요. 마찬가지 이제 시행일 이전에 주택 계약하고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종전세율이 적용이 되겠죠. 네. 현행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조정 지역에 3억 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은 당연히 1% 적용이 되겠네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가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서 비조정 대상 지역에 사면 비조정 대상 지역은 종전세율을 적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라도 3억 이하는 비조정 대상 지역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하면 당연히 이제 7, 8%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이상으로 그 지방세법 시행령 그 입법 예고했던 그런 내용들을 많이 봤는데 생각보다 그 정부에서 조금 양보를 좀 많이 한 것 같네요. 특히나 이제 논란이 됐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요 틀은 건드리면 사실 안 돼요. 제가 몇 번 앞전 영상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 그런 부분을 보완을 좀 잘 하신 것 같고 또 올해 2020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됐던 취득세에 대한 내용들 그 내용까지도 좀 보완을 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제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지방세법뿐만 아니라 국세인 소득세법, 특히나 양도소득세법의 그런 내용들도 잘 체크를 해서 성공하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되고 또 항상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점점 더 고려해야 하는 요인들이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저희 모토가 항상 말씀하지만 알면 이기고 모르면 집니다. 그래서 알아야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을 때까지 준비를 많이 해서 계속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욱 알찬 내용 준비해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